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침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 26도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도 기온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한 체리가 최근 본격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6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강원도 내 고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 70여 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기간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 290여 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강원청은 자진 신고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관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올해 8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강원도 내 공사 현장에서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소방공사 감리 현장 11곳을 불시 단속해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4건, 소방기술자 미배치 1건 등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여름철을 맞아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부터 화천과 철원, 고성에서 말라리아 감염 환자 5명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과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방역당국은 말라리아는 얼룩날개 모기로 전파된다며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말까지 6억 원을 들여 KTX 평창역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주차장은 평창역 진입도로에 56면, 역 근처에 40면 등 전체 96면이 조성됩니다.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관광 성수기와 주말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청년들의 취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주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진단이 필요한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오윤정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만큼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또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강원도의 경우 좀 어떤 수준으로 지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2018년부터 2020년, 23년까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를 보면 전국의 취업률은 51%에서 54%인 반면에 강원도는 52%에서 55%였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 비해 1~2% 높은 건데요. 강원도는 전문대학을 제외하고 일반 대학, 대학원, 고등교육기관 전체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권역이었습니다. 네. 전문대학은 중위권에 속하고요. 사실 취업률만 보면 그렇게 어디 문제가 있나 싶긴 한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졸업 이후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실제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 강원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권역은 서울, 강원, 인천 경기권이었고요. 이 순위는 6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학위별로 나눠서 보면 전문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주로 강원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취업하고요. 일반 대학 졸업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선호하고 3위가 강원도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강원도에 취업하는 비중은 28%에서 30%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긴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25년 10월에 김문수 국회의원실에 의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국립거점대학인 강원대학교의 작년도 신입생 중에서 강원도 출신이 30.3%였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10년 전부터 강원도 내 대학들이 강원도 출신 신입생이 30%야 이렇게 말해왔으니까 강원도 대학의 강원도 출신 신입생 비중하고 강원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강원도에 취업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청소년기 보내고 강원도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한 청년들은 대체로 강원도에 취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정착을 강원도 출생인재로 한정한다면 그렇게 최악의 결과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강원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단 2%만이 강원도에 취업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 취업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국의 사망을 조망해 보면 전국의 고등교육 졸업자가 취업하는 권역 1위는 역시 서울이고요. 2위가 인천 경기권, 3위가 충청권과 부울경이 왔다 갔다 한데 충청권이 조금 우세해요. 이 조사에서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강원도는 2%이고 8개 권역 중에서 7위입니다. 참고로 8위는 제주예요. 이걸 강원도 인구 그리고 지역경제 규모와 비교해보면 강원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3% 수준이고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의 2.5% 수준이거든요. 요거랑 비교해보면 고등교육기관 취업자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출신의 대졸자, 고등교육기관 취업자로 환원하면 지역 인재가 정주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서 강원도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강원도 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일정 수준 잘 그래도 유지되고 있지만 지역 정주는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첫째는 저는 현실을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강원도 대학의 수도권 출신 입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계속 나타나니까 강원도 출신 인재뿐 아니라 수도권 출신 인재들도 강원도 내 취업과 정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대학 때문에 강원도에 왔는데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아. 그래서 정착하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단순 취업자 수 증가보다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를 보는 장기 근속 가능성 그리고 직무의 전문성
경력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조사 외에 다른 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청년층은 직업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한 임금 경쟁이 아니라 여기서 내 삶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내가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만큼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직장 문화랑 근로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졸 일자리나 산업을 재편하려는 노력이 물론 매우 중요하고 이런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산업구조 재편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요. 산업구조가 재편되거나 대기업이 들어와도 이젠 자동화 때문에 예전처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대졸 일자리라는 개념도 희미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직장 문화와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돈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임금 수준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런 임금 관련 이야기뿐 아니라 워라밸이라고들 했죠.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말씀하신 근무 환경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우선 강원도민 그리고 강원도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이나 그런 근로환경, 직장 문화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이 임금은 높지만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장보다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임금은 조금 낮지만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청년들한테는 소박하고 안전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일자리 환경과 직장 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강원도민들, 강원도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강원도의 경우에 수도권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자, 이런 구조적 여건 속에서 발생하는 근로 환경의 격차는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중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산업 구조를 그것에 맞춰서 고용 지원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은 임금이나 복지, 경력 개발 이런 측면에서 청년이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와는 아무래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로환경 개선, 유연근무 확대,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일자리의 질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번 조사 말고 다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청년층은 앞에서 말씀드린 직업 안정성 말고 그것 외에 직무회사의 자기결정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로 나와요. 작은 회사지만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내 업무를 내가 계획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괜찮은 일자리라고 인식한다는 건데요. 저는 직무의 자기결정권은 대기업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쉽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진 현실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좀 장점과 강점으로 순화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청취자와 또 정책을 설계해 줄 지자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강원도는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그러니까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취업률이란 숫자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질, 이런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이것을 지자체랑 기업이 함께 그리고 대학이 함께 만들어 나가면 청년 정착은 느리지만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일자리의 임금 수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정주를 결정짓는 요인은 기업 문화나 생활 환경 등 보다 복합적인 요소에 달려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 설계 과정에서 보다 촘촘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 오윤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초여름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과일, 바로 붉은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체리인데요. 이 수입산에 의존해왔던 이 체리가 최근 원주의 새로운 효자 작목으로 떠오르면서 6월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의 체리 출하 소식인데 원주에서 체리가 재배된다는 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원주산 체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원주에 체리가 나게 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는데요. 네. 지구온난화로 남부지방의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서 과수재배 적지가 점차 북상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가 새로운 체리 재배 적지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원주는 2012년부터는 체리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체리 품종 등을 실증하고 2023년부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 체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치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일교차가 아주 큰 편인데 네. 이 체리가 낮 동안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고 또 밤에는 서늘한 기후를 겪어야 모양도 예뻐지고 당도도 높게 올라가는데 이런 원주의 기후가 체리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유통 과정에서 수입산 체리나 남쪽 지방의 체리는 이동 거리가 길어서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원주에서 난 체리는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박명수 농업기술과 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 체리는 일단은 당도가 높고요. 모양이 이쁘고 착색이 아주 잘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치악산 자락에 있어서 일교차도 높고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고 밤에 이 서늘한 기후로 인해서 당도도 또 올라가고 원주 체리 재배의 규모는 현재 한 70농가에 1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원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리가 풍년이었던 해이고요. 그 이유는 봄철에 냉해 피해가 크게 없었고 그다음에 그 개화기 이후부터 해서 이제 수확기까지 비가 적당히 내려주면서 열과라든가 낙과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되는 농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확량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품질도 아주 좋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올해 원주산 체리 품평회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럼 올해 원주에서의 체리 생산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올해 원주 체리가 역대급 풍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올해 봄철에 냉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데다가 꽃이 피고 수확기 접어들 때까지 비가 딱 적당하게 내려줬는데요. 수확량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나왔고 품질이 훌륭합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원주산 체리 품평회가 열렸는데요. 보통 이 체리는 평균 당도가 20브릭스만 나와도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번 원주 체리 품평회에서 당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이 20브릭스가 넘었고 24에서 25브릭스까지 치솟는 수치도 나왔습니다. 네. 수입산 체리보다도 훨씬 달콤하고 또 입안 가득 터지는 과즙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원주에는 약 70여 농가가 이 체리를 재배하고 있고 아직은 자라나는 유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출하를 하는 농가는 6농가 정도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박명수 농업기술과 팀장에게 앞으로의 지원 계획 들어보시죠.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2012년부터 해서 지역 적응성 검증을 거쳤고 2023년, 24년 동안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하면서 면적이 크게 늘었고요. 향후에는 지금 이제 기반이 갖추어진 농가의 재배 수준을 상향 평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배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리 면에 좀 집중할 계획이고요. 특히 체리가 지금 재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수확기 때 비를 맞으면 열과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가림 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산 체리 품질이 좋은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올해 수확된 체리 판로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안내해 주시죠. 네, 우선 올해 관내 체리 생산량이 총 10톤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 50% 정도는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집거래로 완판이 될 만큼 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체리 농가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체리 수확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지역에서 난 신선 먹거리 인증인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체리들은 대형마트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유통망인 관내 이마트 납품이 성사돼서 시민들이 더 쉽게 또 우리 원주산 체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 품질 좋은 체리 수확에 성공한 원주산 체리 출하 소식 살펴봤습니다. 저도 꼭 먹어봐야겠네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도슨트 전시해설 인력을 모집한다고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올해 열리는 명화 레플리카전 욕망의 초상의 작품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해설과 현장 안내를 담당하게 될 분들을 모집하는 건데요.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물과 작가, 작품의 의미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7월 8일 수요일부터 7월 2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전시해설 인력 모집 소식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 특별 기획전은 횡성문화예술회관 전시장과 횡성복합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레플리카는 쉽게 말해 원작의 섬세한 붓질과 화려한 색채를 정교하게 재현한 고품질 모작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클림트의 예술 세계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욕망의 초상이라는 주제 아래 그의 작품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본능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방구 작품도 있는데요. 인상주의의 거장으로 작품의 크기, 색감, 질감을 원작처럼 재현한 레플리카 전시가 준비 중에 있으니 미술 감상에 대한 즐거움과 서양 미술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전시 관련 소식 만나봤고요. 횡성군 보건소에서 은빛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횡성읍 외 4개면 은빛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은빛대학 감염병 예방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여름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비롯해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에 대해 안내하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료 결핵 검진 사업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과 야외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 소매 옷 착용,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및 몸 상태 확인 등을 예방 수칙도 자세히 어르신들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네, 건강관리는 안내해 주신 대로 올바른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지키기와 같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이 되죠.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끝으로 무용 공연인 임의 종소리 공연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26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무용 공연 임의 종소리가 오는 6월 26일과 27일 두 차례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남겨진 이들의 상실의 슬픔을 딛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슬픔과 신명, 울음과 웃음이 공존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무대 위에서 펼쳐내는데요. 전통 상여 소리와 현대적인 사운드, 무용 언어를 결합해 이승과 저승을 잇는 마지막 동행을 그려내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또 이 작품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